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목과 신금이라는 제목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임목하고 신금이 이들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유별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항상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것, 요것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때로는 이거를 하늘의 질서, 뭐 땅의 질서, 이런 식으로 표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목하고 신금이라는 거는 12지지 중에 이제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12지지 중에서 임목하고 신금만이 상반되는 기운을 이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뭐 4월이다, 그럼 양력으로 이제 5월이죠. 그러면 좀 더워질 때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해월이다, 그럼 양력으로 11월이에요. 그럼 이제 추워질 때죠. 자, 근데 인월이다, 그럼 양력으로 2월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만세력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초록초록하고 온난하고 봄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양력으로 2월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월도 우리가 신유술의 앞글자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가 양력으로 대략 8월입니다. 여러분들 8월 날씨가 어떤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맞습니다. 무지하게 덥죠. 자, 이쯤 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중국 기준이나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안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이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제가 뭐 국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명리학이 24절기를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요. 24절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24절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날씨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명리학 공부하기 좋은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24절기와 우리나라의 그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어쩌면 중국보다도 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국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날씨 변화를 생각하시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 배우면서 공부하는 그 24절기가 가장 흡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날씨를 떠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에너지가 서로 맴돌고 만나면서 형성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지지인데요. 네, 뭐 하늘의 질서와 뭐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12지지인데, 그 중에서 임목하고 신금만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이제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임목은 우리가 봄이라 그러죠. 봄의 시작입니다. 양력으로 2월이요. 그리고 이 지장간 안에 보면요, 병화도 있고요, 간목도 있어요. 마치 목생화하는 느낌이죠. 어때요? 따뜻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네, 목생화하는 이런 양기운은 있지만 실제로는 추운 계절입니다. 양력으로 2월이니까요. 자, 신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의 시작이고요. 지장간 속을 보셔도 임수하고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음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9월 초순이나 돼야 조금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고요. 뭐 양력으로 한 8월 22일 이때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나마 일교차가 좀 벌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낮 시간에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덥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임목하고 신금은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목화의 양기운, 이것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춥다라는 측면에서는 음기운도 동시에 지니게 되고요. 자, 신금 같은 경우도 이 경금과 임수라는 음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덥다라는 계절적 특징 때문에 양기운을 가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특히 월지, 내가 태어난 계절이 인월이나 신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시게 되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뭐
양으로 해볼까요?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리고 또는 아주 화려한 직업군에 계신데,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생각을 즐겨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뭐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양,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 자체는 조용하고 대단히 정적이고 그렇더라는 거죠. 때문에 이 임목하고 신금은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활용해 볼게요. 뭐 화일간, 뭐 대표적으로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겠죠. 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너무 강할 때 태어나면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 자신이 불인데 지지에 물기운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내 힘이 위축되기 때문이죠. 수국화니까요. 자, 병화일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병화일간이 있는데 신월에 태어난 신자진이 되어 있는 명식이 있고, 똑같이 또 병화일간이 있는데 자월에 태어난 신자진이 된 명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자, 신자진, 우리가 이제 수기운이라 그러죠. 얼핏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둘 다 병화일간이고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간이 아주 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두 명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래에 있는 명식은 자월에 태어나서 신자진이 됐잖아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더란 말이에요.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신자진이 되어 있지만 신월에 태어난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월이 어떻다 그랬죠? 맞습니다. 대단히 덥습니다. 때문에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병화의 뿌리가 없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렇게 힘이 약하다, 그 정도로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월에 태어난 신자진과 신월에 태어난 신자진을 비교해 보면은 보이는 모습도 완연히 다릅니다. 자월에 태어난 신자진은 음기가 너무 강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조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뭐랄까요, 수줍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신월에 태어난 신자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교적이고요, 뭔가 더 활발하고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월생과 비교했을 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월이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라 그랬죠? 온도적으로는 대단히 뜨겁다. 그래서 생각만큼 병화가 힘이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자월생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신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인월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월생 같은 경우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겠죠. 임수일간인데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글자 색깔만 보면은 초록초록하니까 뭔가 힘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추울 때예요. 자, 지장간 속에는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교적이고 뭐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온도적으로 보면은 추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추운 계절은 어때요? 음의 계절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공간에 갔을 때는 대단히 수줍어하고 조용한 모습이지만, 또는 어떤 공간에 갔을 때는 대단히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펼쳐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결국에 신금하고 이 임목만 12지지 중에서 조금 특별하구나. 우리가 글자상으로 보이는 음양의 기운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신월 그리고 인월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그 온도 차이도 가늠을 해야 되겠구나.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인월생이나 신월생이 아니라 뭐 일지나 이런 데 신금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계절이 신월이 아니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는 뜨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는 뜨거우니까 운에서 오화나 미토가 오게 되면 더 뜨거워지겠네요. 그죠? 근데 반대로 신금이라는 글자는 또 음기운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수 같은 글자가 오면서 신자합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음기운이 또 넘쳐나겠네요. 자, 다시 신금이라는 글자는 원래 뜨거운데
그 안에 음기가 강하다 보니까 오하나 미토처럼 뜨거운 기운이 오게 되면은 이 가뜩이나 뜨거운 신금은 더 뜨거워지겠구나. 자, 하지만 운에서 자수 같은 게 와서 신자 반합하면서 수기운이 넘쳐날 때는 차가워진다라기보다는, 그쵸, 차가워질 수가 없겠죠. 신금 자체가 뜨거우니까 수기운이 넘쳐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드린 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앞으로 또 의욕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또 여러분들 뵙고 실제로 인사드릴 생각하니까 무척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네, 그날 오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